시민의 소리 박병모 기자입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도지사 후보로, 그것도 정경 교체가 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전남 시군을 갈고 다닌다는 소문이 많은데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래 이정현의 특징이 박력입니다. 저는 지금 27일 동안 전남 22개 시군의 읍면동을 진도와 완도의 섭을 제외하고 전체를 다 돌았습니다. 전체 읍면동의 한 98% 정도를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광주 서구울에서 첫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3호 반대를 쓰고, 이어서 순천에서 당선이 됐을 때 썩음썩음한 자전거를 몰고 온 동네를 쏘다녔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요. 네네. 그래서 또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벤트라기보다는 자전거를 탔던 이유는 골목 다닐 때 뒤에서 빵빵거리면 표가 달아나기 때문에 차 대신 자전거를 탔었었고, 또 많은 마을을 다니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어두워지면 그 마을에서 잠을 자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복장을 그 당시에 밀짚 모자에 면바지 면티를 입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하루 일상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거리감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지사 선거는 22개 시군에 너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공간상으로도 그렇고 아주 높습니다. 이벤트보다는 좀 더 많이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초원음을 아껴서 차로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대신 많이 다니겠다, 많이 만나겠다, 많이 듣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순천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지요. 네네. 그때 26년 만에 대한민국 만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를 타파했어요.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당선도 중요하지만 전남 지역에 예산 폭탄을 쏘아 부어서 전남을 발전시켰다, 그런 자신의 참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쏙 들어오던데 정말 그랬는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26년 동안 계속되어 있었었는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저 공천만 받으면, 이게 개표 시간만 앉아서 기다리는 선거를 26년 동안 해온 정치인들은 절대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민들한테 굽히지 않습니다. 머슴이 사랑방에 앉아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주인을 보라 그래봐,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저는 그 당시에 26여 년 동안 민주당의 선출직, 우리 지역의 머슴들의 행태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바로 잡아보자 했고, 그래서 정말 중앙부처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했고, 그걸 본 기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얘기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순천과 또 광주 전남, 심지어는 전북에까지 국민의힘에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오수 정당에 없는 국회의원들을 혼자 몫을 다하기 위해서 호남 국회의원, 호남 전체가 내 지역구,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말 순천 시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칭송을 하고 있는 예산들을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이정현 예산 폭탄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이 후보께서 예결위를, 상임위를 예결위로 고집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광주 전남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올 때 이정현 의원 사무실을 사랑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죠? 저는
제 사무실을 직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비서진들에게 광주 전남 전북 국회의원들을 사랑방으로 쓰게 하라. 손님들 어려운 사람들 모시면 차도 대접하고 그곳에 전화도 하고 컴퓨터도 쓰고 휴식도 취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는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광주 서구에 출마했을 때 박근혜 대표님을 모시고 출판기념회를 했어요. 그때 전남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대거 몰려와가지고 자기 마이크 좀 작게 해달라. 이정현이가 어떻게 예산을 따게 해줬는가를 서로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히 나는. 아유,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니요. 제가 염주체육관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그 넓은 곳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정말 가득 차도록 많이 왔었었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8명이 참석을 했고, 서로 마이크를 달라고 하는 것을 강진의 황주홍 그 당시에 군수가 대신 해서 인사말을 하기도 했었었고, 또 그 이후에 개소식 때는 전남 교육감이었던 장만채 교육감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한테 이만큼 베풀어 놓고 당신이 개소식 하는 데조차도 못 오게 한다면 우리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결코 거기를 찾아와서 마이크를 뺐다시피 해서 축사 한마디 했는데 그걸로 경고까지 받게 됐었죠, 그분이. 어쨌든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또 저에게 표를 주고 안 주고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호남 관련 예산 확보와 호남 인사들을 지키기 위한 인사지킴이 예산지킴에 관한 하는 제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호남을 사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라는 건 쉽지 않아요. 요즘 민주당이 앞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자신들이 공천을 해놓고 도민들은 유권자로서 지키만 해라, 이런 오만함이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선거가 어려워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후보로서 정권을 창출한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제가 22개 시군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많은 민주당 출신이었었던 사람들이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그 과거 자기들의 당이었던 곳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모든 선거를 싹쓸이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89에서 92% 정도를 얻어가는 민주당이 공천, 지방선거, 지방의 심부름꾼을 뽑는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민들을 실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주인을, 주민들을, 유권자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유권자를 완전히 졸로 보는 민졸주의 사고방식이 아니고는 이런 그 공천으로 이렇게 전남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얘기들을 사안 하나를 들어보면서 민주당 지지하다가 탈당했었던 사람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저 사람들의 분노는 분노할 만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왕 선거에 출마하셨으니까 전남 도정이 잘한 것은 잘했다, 모든 것은 못했다 비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전남 도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27년 동안 한 당이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선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자 했었던 지방자치 복원 그리고 민주주의, 결코 지금 전남에서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선거직 행태는 그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한 당에서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앞선 선배 도지사가 했던 일을 아니다고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일을 합니다. 이 새로 한 일을 또 후임은 내버려 둬버립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자, 9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7년도에 완공을 해놓은 무안 공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항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정거리 40km 무등산 꼭대기에 있는 방공포 하나를 그렇게 군부대 이전 하면서 광주 시민들의 무등산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6천억이 넘는 돈을 들인 F1 경기장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1조 2천억이 들어가게 될 아시아 문화 중심 전당에 대해서 그것을 뭐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인데 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광주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원지구에 대규모의 관광단지를 개발을 하겠다, 어등산을 개발을 하겠다, 경도를 개발하겠다, 계속 ING입니다. 개발 중에 있지 개발이 완공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광주 전남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신안에다가 800m 간격으로 약 2,000개의 이 풍력발전소에 그 바람개비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무슨 그게 뭐 48조 6천억이 들어간다 해서 정부가 48조를 쏟아붓는다고 알아봤습니다. 48조 중에 46조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한전에다 하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은 거의 2천억 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투자한다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 기업들이 다시 거기 46조를 거기 쏟아붓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형편이 안 돼서 안 해본다. 그러면 그만인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광주 전남의 행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유는 뭐냐? 27년 동안 같은 당의 국회의원, 같은 당의 도지사와 시장, 같은 당의 도의원과 시의원들, 군의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27년 지금까지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방식으로 해온 것을 4년을 더 연장을 해준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이쯤에서 한 번 정도는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번에 한 번은 도정 교체, 수평적인 도정 교체가 한 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7년 동안 도정이 획기적으로 발전된 것이 없다. 항상 ING 중이다. 그렇다면 이 후보께서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전남을 살 수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런 식으로 그저 이렇게 벌려놓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도지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전남 도정 전반에 관해서요 굉장한 저는 진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비정상적인지 먼저 대대적인 진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미래 전략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미래 전략실을 통해서 자 우리 지역에 뭔가를 끄집어 오려고 하는데 정부 예산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전략기획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들, 대기업을 포함한 100대 기업들의 연구소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정보를 입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하게 될 국책 사업에 연구하는 것들이 뭔지를 저는 정보를 입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세계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정보를 입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꼬를 저는 전담으로 돌리겠습니다. 정보를 알아야만이 뭘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전남으로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우리 전남에 장점이 뭔지, 잠재력이 뭔지, 강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들을 그 박사학위 논문을 전체를 다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이 우리 광주 전남 발전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를 따져가지고 분류를 해서 그 교수들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출신 장관, 차관 1급, 2급을 지낸 정부 부처의 고위 관료를 지낸 향우들을 찾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빅 자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앞세워서 정보를 입수를 하고 또 우리의 장점이 뭔지를 봐서 잠재력이 뭔지를 봐서 전남 발전 방안의 마스터 플랜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짜여진 마스터 플랜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주당 출신 도의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수시로 참여시키고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일은 당신들이 했다고 당신들 지역구에 가서 자랑해라. 절대로 제가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협조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상생 정치를 펼쳐가면서 실질적인 광주 전남의 발전을 동시에 같이 이뤄내고 싶습니다. 자, 전남이 발전을 하면 돈이 말하자면 국고 예산이 지원이 많이 돼야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전남을 상대로 해서 국비를 얼마만큼 지원해줬는가 생각할 때 좀 미진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답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에는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데가 광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전라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세종시도 있고 경북도 있고 17개나 됩니다. 그쪽이 다 똑같이 정부 예산을 따려고 했는데 전남만 특별하게 이쁘다고 많이 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요령껏 따느냐입니다. 이걸 따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경제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들을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정부부처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집권 여당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끈이 닿아야 됩니다. 가서 얘기한다고 보고서 들고 와서 얘기하는데 어느 시도에서는 보고서 못 만들어 갖고 옵니까? 가장 대통령하고 수시로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들과 장관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어떻게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과 수석들을 만나고 장관들을 쉽게 만난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쉽게 마음을 열어서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당 문재인 대통령 할 때도 못했고 못 끌어왔었던 돈을 국민의힘의 대통령과 그 정권에서 어떻게 쉽게 끌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된 것과 국민의힘 출신의 이정현이 된 것과의 차이점은 끈입니다. 중앙 무대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끈이 있고 그쪽은 끈이 없습니다. 쉽게 판단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과정에서 뭐 특별히 인연이 있다거나 뭐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 그런 특별한 계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하고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하고 작년 6월 달에 처음 대면을 했고 그때 저는 아주 세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호남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밖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세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그것이 윤석열 그 당시에 총장을 그만두고 아직 후보가 되기 직전에 그 윤석열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그 뒤로 많은 저한테 자문을 구했고 또 저도 자문을 해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처음 밝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그 당시에 후보의 요청으로 안철수 또 후보를 만나서 장시간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눴었고 그 뒤에 실패를 했었지만은 김동연 씨하고도 같이 또 식사하는 자리를 제가 주선해서 만나서 같이 했었고 물밑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많은 일을 해 왔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전직 당대표라는 예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도 하고 또 아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또 그런 물밑으로의 접촉이나 이런 인연을 통해서 저는 광주, 전남, 우리 전남에 특히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지사에 출마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주민들에게 한 표를 당부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막으로 쿨하고 시원하게 네. 한번 미치도록 뭐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정치의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27년 만에 주권자로서 그저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 본선을 할 필요도 없이 개표 시간만 기다리는 저 한가하고 정말 나태한 민주당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번에 한번 정신을 번쩍 들게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의 경우에 6월 이정현이 당선됐다. 6월 2일 날 아침 방송과 신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국에 5,500여 군데에서 선거가 치러졌지만 방송의 일면 톱은 전남 이정현 최초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온 국민의 눈은 그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전남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이 국민들이 쏠리면서 욕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수를 치겠습니까? 전남 사람들 이번에 선거 혁명을 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켰다. 이제는 대구 경북도 반성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갖고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칭찬을 듣는 전남 도민의 지지를 받은 이정현 도지사가 대통령을 못 만나겠습니까? 중앙부처에 장관들을 못 만나겠습니다. 내가 전남을 위해서 일하는데 전남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내가 국민의힘 소속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뭔가 전남에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당대표를 지내고 최고위원 2번에 청와대 수석 2번에 삼선 국회의원에 예결위원 7번을 해오는 동안에 호남 출신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저요 완전히 근본 없는 놈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호남에 와서는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또 무지막지한 저는 정말 그러한 많은 또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한번 쏟아붓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 손 한번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손만 잡으면 이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지지를 통해서 전남을 천지개벽을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미치도록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정현 후보의 시원시원한 마무리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